요즘 절세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시 마음 한구석에 정말 저게 맞는 걸까 하는 찝찝함이 남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분명히 절세의 비법이라고 믿었던 선택이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세금 폭탄과 무거운 가산세,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최악의 절세 함정 3가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세청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원장님의 소중한 병원 경영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미래의 원장님께서 겪을지도 모를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손실을 확실하게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병원개업의 정석 메들라이트TV의 오호준 원장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함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진 단어, 바로 MSO, 즉 병영경영지원회사입니다. MSO를 설립해서 병원의 마케팅, 구매, 인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소득을 분산시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MSO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컨설팅 업체나 주변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원장님, 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료, 인건비 아껴야죠. 그냥 병원 한쪽 구석에 서류상으로만 사업자를 내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이름만 올려놓으세요. 급여도 최소한으로 신고해서 4대 보험 부담도 줄이시고요. 이것이야말로 파멸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국세청의 시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MSO는 절세의 도구가 아니라 명백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일 뿐입니다. 독립된 사무공간도 없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급여를 받는 직원도 없으며 병원 업무와 명확히 구분된 독자적인 활동이 없다면 국세청은 병원과 MSO 간에 오고 간 모든 거래를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 혹은 악의적인 위장거래로 판단합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첫째, 그동안 MSO의 관리비나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던 수억 원의 비용이 전액 부인되어 병원의 막대한 소득세가 한꺼번에 추징됩니다. 둘째, 주고받았던 모든 세금 계산서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얘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조사가 검찰고발로 이어져 원장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 몇 푼 아끼려다 수년간 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병원의 존폐 자체를 위협받는 자승자박의 상황에 스스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실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MSO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를 원하신다면 병원이나 자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무실을 반드시 임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정식으로 채용하고 정상적인 급여와 4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명확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가 역시 투명한 계좌 거래를 통해 오고 가야 합니다. 실질이 없으면 그 어떤 화려한 형식도 의미가 없다는 세법의 대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MSO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만능 절세통장,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어느 날 한 컨설턴트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병원에 연구소만 등록하시면 페이닥터나 간호사 같은 직원 인건비의 25%를 소득세에서 통째로 빼드립니다. 연봉 1억 원짜리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매년 2,500만 원씩, 5년이면 1억 2,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등록 절차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죠. 정말 뿌리치기 힘든 마법 같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이 든 사과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데에는 아주 명확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전담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은 다른 어떤 업무도 병행하지 않고 오직 연구개발 활동에만 전적으로 종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우리 병원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병원에서 페이닥터나 간호사가 환자 진료, 수술 보조, 차트 정리, 행정 업무를 완전히 손에서 놓고 하루 8시간 내내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국세청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진료 내용만 조회해봐도 연구원으로 등록된 그 직원이 실제로는 진료여행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그리고 명백하게 입증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개발 계획서나 연구노트 같은 형식적인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놓아도 객관적인 진료 데이터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전담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그 즉시 지난 5년 동안 부당하게 공제받았던 세액 전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금액의 수십 %에 달하는 무서운 가산세까지 더해져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 본인의 시각이 아닌 국세청의 시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이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절세 방법은 절세 방법이 아니라 원장님들에게는 함정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연구 기반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독립된 인력과 공간이 확보된 대학병원급의 전문기관이 아니라면 개인 병원의 연구소 설립을 통한 세액 공제는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냉정한 세금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 바로 상품권입니다. 결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장부상 경비가 부족할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해결책이 상품권 구매입니다. 특히 법인카드나 병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카드 명세서라는 완벽한 증빙이 남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의 업무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사업용 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는 국세청의 방대한 전산 시스템에서 저 여기 문제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빨간 깃발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상품권을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가사경비를 사업상 비용으로 둔갑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보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세무조사관이 카드 내역에서 상품권 판매점이라는 가맹점 정보를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품권 총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업무상의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래처 접대용으로 줬다고 주장하면 언제 어떤 거래처에 누구에게 줬는지 수령 확인서나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지급했다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용으로 길거리에서 나눠줬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품권 구매액은 100% 비용으로 부인되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전쟁이 아니라 협상이며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조사관과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품권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애매한 비용을 억지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실제 병원 운영에 사용된 작고 사소한 경비라도 영수증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절세라고 믿다가 99% 빠지게 되는 최악의 함정 3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함정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칙 5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신다면 원장님의 병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첫째, 실질이 없으면 형식은 무의미합니다. MSO든 연구소든 가족급여든 모든 절세 전략은 반드시 실제 활동과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서류로만 완벽하게 꾸민 절세는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입니다. 둘째, 국세청의 시각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무조사관이 보기에 상식적인지 납득이 가능할지를 항상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들의 의심을 살 만한 거래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셋째, 장부기장과 절세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절세는 과거의 기록을 잘 정리하는 장부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과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적인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넷째, 세무조사는 전쟁이 아닌 협상입니다. 조사관과 감정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는 태도는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조사의 본질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소통하며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째, 공짜 컨설팅을 경계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검증된 전문가의 책임 있는 조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원과 병원 경영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달콤하게 포장된 정보의 함정들만 잘 피해 가셔도 그 길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탄해질 수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해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겪으셨던 어려움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원장님들의 모든 고민에 저 역시 함께 고민하고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원장님의 성공적인 병원 경영에 든든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의 성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